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인국공이 떴어요. 드디어. 그래서 인국공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4개고요. 여러분들 다 500자씩 쓰는 건데 요 부분들 좀 고민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고민사항들이 있는 게 1번과 2번일 건데 1번과 2번 좀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자, 1번 보시면은 입사 지원의 기술한 경력 사항에 대해 자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찝찝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경력 사항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경력이 없다면 1번 항목을 아예 안 쓰니까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경력사항을 쓴 사람 중에 정확하게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쓰는 항목입니다. 이걸 왜 쓰고 있느냐면 인국공 같은 경우에서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은 사람을 원해요. 특히 경력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그 없는 대로 능력, 그러니까 필기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경력이 있다면은 경력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과연 직무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항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력 및 경험 기술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력 사항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기술해 달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력사항과 경험사항을 쓰는 란 중에서 경력, 즉 돈을 받고 일을 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전 직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경력 및 경험기술서 쓰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체의 목적과 성격을 소개를 하는데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본인의 역할, 이때는 늘 얘기를 했듯이 갈등이나 문제 해결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하는 거고요.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한 결과와 이를 통해서 획득한 역량, 즉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지식, 기술, 태도 중에서 골라서 기재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경력 및 경험 기술서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경력사항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쓰시면 될까요? 개조식으로 쓰는 거예요. 즉 나열 형태로 쓰는 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경력 기술서, 즉 경력사항, 경력기술서에서 그렇게 써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본인이 알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사항, 대내외 환경, 조직 특성, 주요 사업. 아무래도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딱히, 야, 이게 뉴스가 될 만한 게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대내외 환경에서 3가지 정도를 꼽아봤어요. 3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 첫 번째가 바로 UAM, 즉 도심형 항공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해서 UAM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되게 장기 플랜이에요. 단기 플랜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기 플랜이 아니고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로 나올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뭔가 성과가 나면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연구 중이고 계속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에 대해서 계속 장기 플랜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보도자료로 나올 만한 것은 없는데 이게 계속해서 연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궁금해하시면 UAM, 그러니까 드론을 띄운다라는 거고, 인국공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에어포트 시티라고 해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복합 문화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대부분 공항은 어디에서 멀어요? 실제 관광지, 즉 관광으로 오는 중심 도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는 스쳐 지나가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변의 도시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 쇼핑 비즈니스 그리고 여가 엔터테인먼트를 겸비한 공간을 만들어 두면 도심으로 가서 다시 여기에 왔을 때 한 번 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다시 도시에 활력을 띠게 되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IT 기술과 융합하는데 아마도 스마트 패스 구축 사업자를 선정했다라는 건 보도자료에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 패스 운영 관리 플랫폼이나 안면 인식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마트 패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좀 더 자유롭게 또는 편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출입국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내외 환경이에요. 그렇다면 비전은 무엇을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사람과 문화를 이어 미래로 나간다. 즉 디지털 공항 운영, 스마트 안전 플랫폼, 글로벌 메가허브, 복합 문화 공간인 거죠. 미래형 물류 플랫폼, 차세대 모빌리티, 도시명 항공교통인 거고요. 해외 사업 영토 확장, 미래공항 확장, 즉 에어포트 시티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걸 4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은 도전, 존중, 협력, 윤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래 성장을 위한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끊임없는 도전을 하는 것이 도전 정신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 선정을 해서 스마트 도시라든지 도시명 항공교통이라든지 이런 사업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서 본인의 기여 방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저는 어떤 도전 정신을 통해서, 도전 정신에 대한 역량을 통해서 스마트 도시, 즉 또는 에어포트 도시라든지 시티라든지 도시명 항공교통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기도 하고요. 또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라고 얘기를 해서 국민과 세계인에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문화, 상대의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협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공항 생태계 내 협력적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스마트 패스 운영 관리 플랫폼이라든지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국공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다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기업들과의 연계라든지 상생 경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윤리와 투명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미래공항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주민의 도움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3번. 본인의 장점에 대해 기술하고 그 장점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특이하게 역량을 물어보는 곳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역량에 대한 장점을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성격이라든지 성향보다는 역량을 통해서 성공한 경험을 기술해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어디에서 봤어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직무기술서에서 필요 지식이라든지 기술, 직무수행 태도. 저는
신규 아이템 사업 예측 및 사업 타당성 분석 지식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는 획득하게 되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성공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하든지, 또는 기존에 있었던 방식인데 저는 원가 계산 능력이라든지 시장 환경 분석이나 마케팅 전략 수립 기술을 알고 있어서 기존에 알고 있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서 저는 효율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인생 가치관, 이건 가치관에 대한 얘기예요. 가치관을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멋있는 걸 적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가치관은 무엇을 가치관이라고 하느냐면 여러분들의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고 바람직한가,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는 건데, 절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뭐냐? 명언이나 명구를 쓰는 거예요. 500자, 길다면 긴데 짧으면 굉장히 짧은 자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명언이나 명구를 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정직은 현명함이라는 책의 첫 번째 장이다라는 토머스 제퍼슨 말을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는 어떤 일이든 정직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쓰면 저는 정직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를 썼거나, 아니면 저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를 내가 무시할 수도 있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은 좀 더 괜찮은 자소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렇게 해서 인국공 자소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써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더 나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